여러분 안녕하세요, 셰프 햇단입니다. 오늘은 할라피뇨 백김치를 만들어 볼 텐데요. 여러분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왜냐면 고추김치도 생소한데 거기에 백고추김치라니요. 먼저 고추는 이제 흰 부분과 이제 씨 부분이 그 매운맛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잘라내서 안쪽을 다 파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야채에서 이제 무나, 배, 그리고 영양부추, 그리고 마늘, 생강 같이 다양한 야채들을 채 썰어서 안을 채워주는 김치예요. 뭐 소박이의 일종이죠. 고추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시원함 있잖아요. 그 시원함과 여러 가지 야채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상큼하고 톡 쏘고 여름에 너무 잘 맞는 김치가 됩니다. 백김치는 이제 맛의 프로파일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보통 빨간 김치는 고춧가루나 액젓, 젓갈 이렇게 강한 향이나 이제 맛이 들어가서 김치의 맛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고 좀 잡아주는데 이 백김치는 보통 이제 채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만들기도 쉽지 않고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높죠. 오늘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 실패 없이 정말 맛있는 백김치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백김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재료는 고추, 무, 배, 영양부추, 마늘, 생강, 다시육수, 소금, 설탕, 밀가루입니다. 그리고 고추는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무관하고요. 오이고추나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사용하셔도 돼요. 이쪽 부분이 부재료인데 필요하신 분들은 홍고추나 대추 아니면 밤 같은 거 더 썰어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고추를 손질해 볼 텐데 고추의 매운맛은 흰 부분과 씨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앞쪽이랑 뒤쪽으로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반을 갈라요. 그리고 이쪽 안쪽에 있는 씨와 흰 부분을 다 제거해 주실 텐데 이제 칼을 쓰셔도 되고 숟가락을 쓰셔도 무관합니다. 저는 맨손으로 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믿기 때문에 맨손으로 하겠습니다. 꼭 장갑을 껴주세요. 장갑 안 끼면 이제 오늘 주무실 때 정말 아픈 경험 하실 거예요. 그럼 먼저 모든 고추를 앞뒤를 자르고 반을 갈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빼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고추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향과 살짝의 알싸한 향만 남아서 뭐 소스나 아니면 어디에든지 사용하셔도 돼요. 제가 그 전에 일했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는 이제 소스에 이런 고추들을 넣더라고요. 이 향이랑 이제 어느 정도 매운맛이 들어가면 이제 맛의 레이어를 한층 더 높여줘서 풍부한 맛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손으로 다 긁어내주시면 돼요. 빼실 때 좀 조심해서 빼주세요. 이게 만약 부러지면 못 쓰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할라피뇨 같은 경우가 진짜 엄청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끝에도 부러진 데 보이시죠? 그래서 좀 조심하게. 이제 씨를 다 제거했는데요. 이제 소금물에 절이기 전에 여러 번 헹궈줄게요. 이게 씨를 아무리 제거했더라도 아직도 매운맛이 좀 남아있어서 여러 번 헹궈주면서 매운맛을 좀 빼주셔야 돼요. 이제 처음에 헹굴 때는 진짜 기침이 나올 정도로 매운맛이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좀 덜 올라오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까지 헹궈주시면 됩니다. 헹구실 때도 이제 부서지지 않게 최대한 부드럽게 헹궈주세요. 매운맛이 많이 올라와요. 지금은 해주시고 남은 씨도 완전히 제거해주시고요. 이제 고추를 소금물에 절여줄 텐데요. 소금물에 절이는 이유는 그전 영상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추를 옮기시고 이제 고추 1kg 기준으로 이제 물 2리터랑 소금 200g 넣어줄게요. 똑같이 소금 10%예요. 그리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절여주겠습니다. 이번에도 완전히 녹여주세요. 이렇게 채소가 완전히 잠길 정도로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고추가 절여지는 동안 이제 바로 양념을 만들게요. 먼저 양념에 들어간 재료는 뭐 다시육수 그리고 배즙, 이제 밀가루 풀이 들어가니까 먼저 밀가루 풀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배를 썰어서 배즙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이제 밀가루 풀이 들어간 이유는 발효를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요. 이제 밀가루 풀이 약간 단당류라서 처음에 이제 발효가 진행될 때 그 효소들에게 먹이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크게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시육수랑 밀가루를 섞어서 끓여주면 돼요. 만드실 때 잘 저어주시고요. 이 바닥에 붙지 않도록 좀 잘 저어주세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좀 투명해지거든요. 그때면 이제 된 겁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럼
식을 수 있도록 다른 데 빼둘게요. 그럼 이제 배를 갈아주겠습니다. 배는 꼭 제품을 사시면 안 되고요. 생 배를 갈아주세요. 왜냐면 제품은 어느 정도 열 처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효소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꼭 생 배를 갈아주시고요. 이제 주서가 있으신 분들은 주서를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믹서기에 갈아주겠습니다. 이제 배를 토막 내주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믹서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배만 넣으면 잘 안 갈리거든요. 그래서 다시육수랑 그리고 소금을 같이 넣고 갈아주세요. 넣고 갈아주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런 건더기들이 나중에 좀 갈변이 되게 쉬워서 항상 이렇게 채 걸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만들어줬던 찹쌀꿀을 섞어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야채들을 채 썰 건데 이제 칼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진짜 칼로 썰어주세요. 제 칼질은 이제 연습밖에 늘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만돌린 슬라이서를 이용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어떻게 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무는 4에서 5cm 길이로 썰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무를 보시면 이제 무에도 결이 있어요. 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길게. 결이 이런 식으로 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에 맞춰서 썰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이거를 옆으로 한번 이렇게 다 썰어주세요. 두께는 진짜 얇게 하셔도 되고 두껍게 하셔도 돼요. 얇게 하시는 게 좀 더 예뻐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결대로 썰리겠죠. 근데 아무리 이제 만돌린 슬라이서가 좋게 나왔어도 칼질로 하는 것보다 좋게 나오진 않거든요. 단면이. 그래서 썰자마자 바로 담가주세요. 그럼 저는 오늘 만돌린 슬라이서를 쓰겠습니다. 그럼 만돌린 슬라이서를 쓰기 전에 꼭 장갑 껴주세요. 다치시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좀 편하게 반으로 가릴게요. 그리고 이 위에서 바로 해주시면 돼요. 두께 한번 보시고요. 그 전에 정말 편하죠? 배는 만돌린 쓰시면 안 돼요. 이게 물러가지고 만돌린 쓰면 완전 다 부셔질 수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저어주시고요. 잘 섞이도록. 잘라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됩니다. 최대한 얇게 썰게요. 천천히 해주세요. 진짜 이렇게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져서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대신 되게 곱게 다져주세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만들어진 국물에 이제 소금이랑 설탕을 넣고 간을 해줄게요. 섞어주세요. 저는 이 정도가 딱 맞습니다. 근데 간은 설탕이랑 소금의 밸런스만 좀 잘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싱겁지도 않게 그렇다고 짜지도 않게 적당히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백김치는 이제 국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아요. 아무리 물이 나온다고 해도. 그럼 이제 절여진 고추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제 고추는 항상 확인하기 전에 물로 한번 씻어주세요. 잘라서 한번 먹어보세요.
또 먹어봤을 때 막 짜지 않고 좀 적당히 간 있는 정도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물로 한번 헹궈서 안을 채우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추 한번 넣어볼게요. 드디어 하나 집어서 이렇게 벌리신 다음에 안쪽에 채워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와요. 예쁘지 않나요? 놓으실 때 이렇게 최대한 차곡차곡 놔주세요. 김치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김치는 아니에요.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정성스럽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고추들이 이렇게 안에 잠겨 있어야 돼요. 이제 발효를 들어갈 텐데요. 이제 이것도 똑같이 냉장고에 들어가기 전에 실온에 좀 빼주셔야 돼요. 한 봄, 가을에는 하루에서 이틀, 여름에는 하루, 가을에는 한 3일에서 5일 정도 빼주시면 되고요. 지금 냄새를 맡아보면 이제 고추의 풋내나 무, 배 같은 거에 풋내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좀 김치의 신맛이랑 같이 야채 향들이 좀 어우러지듯이 올라와요. 그때가 되면 이제 냉장고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숙성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주의하실 점이 이제 깍두기나 다른 김치는 그냥 맛만 맞으면 먹으면 되는데 이제 고추김치는 아무리 맛이 맞더라도 가끔 매운맛이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매운맛을 완전히 좀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제 경험상 지금 굉장히 푸르스름하잖아요, 색깔이. 이게 좀 어두운 색으로 변할 때가 되면 좀 매운맛이 좀 사라졌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백김치 또한 발효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발효 원리는 제가 그 전 영상에서 깊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만들어 놓은 김치가 있으니까 그 김치를 보면서 또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김치가 제가 한 달 전에 만든 김치인데요.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색깔을 보시면 이렇게 좀 거무스름하게 좀 변했죠? 좀 피클 같기도 하고요. 이 김치는 이렇게 꺼내신 다음에 제가 한번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잘라서 먹는 김치예요.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 들리시나요? 정말 아삭아삭하고 그리고 짠맛, 신맛, 그리고 단맛의 밸런스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고추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함도 느껴지고요. 정말 맛있네요. 이제 식욕을 정말 당기는 맛이에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백김치가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믿거든요. 한식뿐만 아니라 뭐 양식, 뭐 일식, 뭐 중식, 사실 다양한 나라의 모든 음식과 섞여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좀 가능성이 많은 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실제로 샌프란에 있는 여러 레스토랑에서 백김치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제 백김치가 이게 그전에 깍두기보다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도 한번 만들고 한번 먹어보시면 왜 백김치를 만들어야 되는지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